안녕하세요. 오늘도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골목 여행을 서울 망원동으로 왔습니다. 망원동 골목 여행을 하다가 약간 좀 특별한 좀 이런 주택을 발견했어요.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여기 이제 서울 망원역하고 가까워요. 망원역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. 대부분의 집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. 좀 옛날 집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옛날 집, 허름한 옛날 집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주택을 보는 이유는 좀 특별한 주택이에요. 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택은 아닙니다. 저도 많은 집을 봤지만은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특별한 스타일의 집이에요. 뭐 표현하자면은, 비유하자면 최초의 다세대 주택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. 집의 구조는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, 추정하자면은 이게 일제 시대 스타일은 좀 즉 일본 건축물 스타일이긴 해요. 일제 시대 지어지는 그런 건축물 스타일인데 일제 시대에 지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. 이렇게 큰 규모의 그 당시에는 지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, 제가 봤을 때는 한 1960년대 정도 지어지지 않았을까 수정이 돼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더라도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말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. 건축부터 해가지고 기계부터 여러 가지로. 그래서 이 집이 상당히 좀 다세대 주택으로서는 아주 특징이 있다. 뭐 표현하자면은 좀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최초의,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의 아파트, 최초의 빌라, 최초의 다세대 주택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.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예, 보시겠지만 저렇게 지붕이 있어요. 저런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제시대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 스타일의 건축물입니다. 예,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죠. 그러면 한번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도 좀 살아가면서 젊으신 분이든 또는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든 좀 부동산에 관련된 책은 몇 권 좀 읽어보는 게 좋아요.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런 소위 말해가지고 권리 분석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. 근저당이 뭔지, 가압류는 뭔지. 저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아무래도 사회에 그런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한 경매책은 한 7권 정도는 읽어봤어요.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그거 읽었다 해가지고 뭐 투자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저 뭐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말씀드리면, 망원동이면 가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에 대한 건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아시겠지만은 2층밖에 없어요. 2층이면서 2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용적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. 용적률이 낮고 2층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있고, 그리고 또 여기 주차장 보이죠? 이 주차장이 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입니다. n분의 1로 다 지분율이 돌아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층수가 높으면은 n분의 1로 돌아가는 자기 지분이 적어요. 근데 여기는 층수가 2층밖에 안 되고 가운데 큰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표현하자면은 뭐 서울에 아주 높은 아파트라든가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집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. 망원동 하면은 집값이 높은 곳이고요.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분율, 이 주차장 부지를 서로가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동네다, 가치가 있는 주택 단지다,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0층, 5층, 10층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주차장 부지를 n분의 1로 나눠 갔기 때문에 1인당 돌아가는 땅이 별로가 안 돼요.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자할 때 이렇게, 옛날에는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오픈 주차장이 많죠. 그러면서 이렇게 층수가 낮고,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한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. 근데 요즘엔 너무 이러한 간단한 정보, 옛날에는 좀 표현하자면 좋은 지식이었죠. 좋은 지식도 다 너무 오픈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제가 말한 그런 내용 좀 안다 해가지고 뭐 돈 벌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. 요즘에는 너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요.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한번 느껴보시라는 입장에서 한번 특별한 집도 보면서 그런 부동산의 이치를 좀 알고 있으면은 좀 괜찮습니다.
여러분들 그런 걸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으신 분들 특히 좋은 대학교 나와도 명문대학교 나오더라도 안 배워본 건 못해요. 근저당 무슨 뜻인지 몰라요. 명문대학교 나와도. 왜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전기전자학과에서 근저당이라는 글자 배울 수가 있어요?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학교 나왔다가도 회사 들어가서 돈을 막 힘들게 막 1억 2억 모았다가 전세 같은 거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이런 것들 다 스스로가 다 챙겨야 돼요. 그 근저당이 얼마 설정이 돼 있는지, 확정일자는 뭔지, 그리고 뭐 보통 평상시에는 잘 그런 게 있지는 않지만 가압류 같은 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말 그대로 이 권리 뭐랄까 등기부등본을 꼭 띄워봐야 돼요. 그런 거 한번 제가 조언해드리고, 그러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요 집 조금만 더 보시죠. 특이한 집이에요. 저도 옛날 집 아주 많이 봤지만은 이런 구조의 집은 처음 봐요. 일반 빌라하고 좀 다르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에요. 이름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. 네, 이렇게 보니까 뭐 정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. 네, 창문 보시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. 일본 스타일의 창문 내는 방식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일제시대 지어진 것 같진 않아요. 한 1960년대 정도에 지어지지 않았을까. 일본 스타일의 건축 기술로 지어진 걸로 추정이 돼요. 네, 계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. 이게 약간의 세미아치식으로 반아치식이라 입구가 예쁘네요. 그렇지만은 여기 뭐 일반 아파트보다는 살긴 당연히 불편한 곳이에요. 근데 실제 소유자분들은 예,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허름해 보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실제 소유자는요, 여러분 아시는 송도 신도시 같은 거, 이 집 한 채 팔면요, 송도 신도시에 있는 집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한 송도 신도시가 6억 정도, 좀 저렴한 한 7억 저렴한 게 있다면 한 2채 정도도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여기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. 망원동이라 뭐 비싸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망원동 아주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한번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